자, 비트코인 단순하게 이슈로 있었던 하락분을 되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매수해야 되는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미국 증시와 차트까지 모두 요약해서 오늘 월요일장 우리가 어떻게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1부 못 보신 분들은 2부만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요, 30분 봉에서 오더블럭, 우리 세력들의 매수 매도 흔적을 알 수 있는 오더블럭이 고점에서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곳에서 저희가 수익을 봤던 이 해당 만큼의 81.23%의 수익률을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직까지 롱 포지션 잡지 않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 모두 다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1시간 봉에서 볼 수 있는 해당 지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나서 해당 지점에서부터 양봉이 하나가 떴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전 댓글을 통해서 지금 반등에 따라갈 이유 없습니다. 대응할 구간이 있다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 꽤나 있으실 텐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 타점에 대한 정보, 리딩방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 실시간 이슈 자료와 함께 스터디룸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단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12시간 봉에서 우리가 지금 일목구름의 하단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모두 뚫고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자리로 볼 수 있고, 해당 구간에서는 헐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알 수 있는 밴드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과 동시에 추가 하락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쉽게 매수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되고, 아직 풀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전혀 오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현재 4시간 봉의 일목구름을 봤을 때 일목구름이란 특징 자체가 상단에서는 저항이 되고 하단에서는 지지가 됩니다. 근데 상단을 전혀 뚫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음 4시간, 그 다음 4시간을 통해서 해당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 캔들이 빠져나왔을 때 이 하락 채널의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순간적으로 이 상단부까지 68K까지의 단기적인 반등분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여기서 풀매수 버튼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여기에 대한 타점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왜 풀매수를 잡으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한 지정학적 불안을 넘어섰습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아십니까? 가능성은 에너지 시장의 핵폭탄입니다. 배럴당 150달러 가능성이 지금 단순 공포가 아닌 현실적인 경고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불가항력 선언의 의미가 뭐냐?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유가에 대한 이 공급량이 완전히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강경론을 내세웠습니다. 외교적 해결보다는 압박을 선택하면서 시장은 장기전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유가는 이제 단순 비용이 아니라 물가 통제력의 상실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지금 당장 쫓아갈 이유가 없다. 자, 기술적으로도 거시적 경제 관점으로도 지금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황금기의 끝인가?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입니다. 의료 파업 같은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광범위한 업종에서 채용이 줄었다는 건 기업들이 이미 긴축 모드에 들어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 4.4% 연준이 생각하는 자연 실업률 수준을 위협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냉각,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우리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죠. 고용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보통 고용이 나쁘면 여러분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유가를 잡을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이 상승인가? 전혀 아니죠. 우리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제가 날봉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날봉에서 여러분 하락분이 생기기 무섭게 뭐가 생기고 있냐? 일목구름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직선주로 나가던 계속 일목구름의 상단이 처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신호임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차트가 단순하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올상을 지을 게 아니라 일목구름의 지표가 이렇게 꼬인다는 것은 우리가 일목구름이 얇아짐으로써 이 두께가 큰 지지 저항이 얇아진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째, 4주째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 일목구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봉해서 이 횡보장을 그려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고가에 있는 75K 부근을 끊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동시에 이거를 단번에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고가에서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과 수익을 가지고 나왔고요. 아래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타점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숏 타점 내리는 거 멍청한 짓이라고 말씀드렸죠. 2026년은요 비트코인 상승의 해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유동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빠져나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서든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고요. 여러분들이 딱 봐야 하는 구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구간에 대한 첫 번째 시나리오, 우선 4시간 봉에서 일목구름을 빠져나가면서 단기간에 하락 채널의 상단선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고 단기적인 68K까지의 되돌림 구간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이게 첫 번째 단기 반등의 첫 번째 수익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이탈하고 우리가 12시간에서 볼 수 있는 이 헐밴드를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래에 있는 65K까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65K 같은 구간은요, 우리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지표들을 좀 없애고 보여드릴게요. 자, 1시간 봉을 봤을 때 65K 매물대는 계속해서 CPI 상승과 이전 개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던 이런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 매수 구간은 한 차례 음봉, 세력들이 이를 알기 때문에 이 개미들의 롱 포지션을 모두 손절시키고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했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다시 한번 유동성을 집어삼키고 아래쪽에서 어느 구간 이 FEG를 가늠하면서 한 차례의 양봉으로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이 무너진다는 것, 아까 12시간 봉의 위치와 유사하죠. 자, 이 자리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이 세력들의 오더블럭, 세력들의 매수 구간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딱 이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함부로 매수 타점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실시간 호가창 보면서 대응 드릴 텐데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이 아래에 있는 65K까지 이 유동성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62K를 또 한번 테스트를 하러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이것들 중에서 사이사이에 있는 지지 저항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PO 지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TPO 지표는 이 투자자들의 매물대, 심리 저항 매물대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이런 63K, 66K에서 단기적인 지지 반등들이 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66.1K를 깨면 다시 한번 하락분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차트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은 매매를 하셔야 되고, 타점을 들어가실 때는 저처럼 이런 안전한 자리에서의 이런 롱 포지션들만 고집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이런 롱 포지션에 들어갈 때 적절한 근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니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제 매매일지를 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안 들어가셔도 되고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손절 나는 것까지 모두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남겨주시면 되고요. 성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스터디룸, 요새 복붙해서 리딩방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광고쟁이들 거르는 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드리면 또 제가 좋은 자료들, 스터디룸에서 풀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거시경제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딜레마냐? 시장의 나침반이 지금 고장났습니다. 윌러 이사와 굴스비 총재의 시각 차이는 현재의 연준 내부의 혼란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하를 하자니 여러분, 기름값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기름값, 유가를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 대구, 부산 어디든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지금 몸소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자니 경기가 또 무너지고 체크메이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월러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변동성을 무시하려 하지만 시장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굴스비 같은 경우는 실업률 상승을 더 심각하게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를 좀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 다시 한번 차트에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는 엄청난 변동장이 계속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나스닥도 우리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섹터별 악재, 믿었던 대장주들의 변심이 나오고 있어요. AI 열풍이었던 이 AI 중심이었던 데이터 센터 확장이 철회되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환매를 제안했습니다. 자, 이는요, 실물 경기 위축이 금융과 첨단 산업의 심장부까지 전이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블랙록 3호 퇴출 환매 제안, 이거 뭐냐,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자금이 지금 묶이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 뱅크론과 조금 유사한 공포죠. 심지어 지금 오라클, 오픈 AI, 자,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이 앞에서는 AI조차 속도 조절이 불가피함을 보여줍니다. 반도체주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겠죠. 그래서 제가 나스닥 차트로 말씀드리길, 나스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고점과 저점을 지켜주는 채널을 이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수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점선 보이시죠? 이 수렴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넘어가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목구름과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일목구름은 이 캔들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붙이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기에는 조금 힘들다. 물론 이런 장도 유사하게 나오곤 있지만 이런 곳으로 붙여야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60K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이 아래의 FAG를 보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내릴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자리들에 닿았을 때 이 보라색 추세에 한 번에는 닿겠죠. 자, 이럴 때가 진짜 강력하게 나스닥의 하락이 나오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과의 디커플링을 만들어야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나스닥과 함께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 자체가 전쟁 장기화라는 이런 이슈를 안고 가기 때문에 얼른 디커플링이 나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1시간 봉에서 지금 나스닥을 한번 봐주면요. 자,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하락분을 가져가고 있냐. 나스닥 단에는 지금 하락분이 엄청나게 흩어진다 하더라도 자, 나스닥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하락분을 지금 가져오고 있고, 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하락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더 하락분이 심하죠. 자, 고가로 올라갔던 것도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나스닥과의 디커플링이 지금 빨리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단기간 여기서 쫓아가기보다는 4시간 봉에서 정확하게 이 일목구름을 타파하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위에 저항이 있고 우리가 자, TPO 지표로 봤을 때도 아래쪽에 심리적인 매물대가 강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줘야 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금 거시경제를 함께 봤을 때도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다. 리스크를 관리할 때라는 겁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중동의 총성이 멈추느냐가 차트 분석보다 훨씬 중요한 시점이죠. 자, 차트 분석은 왜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멈췄을 때 우리가 받아내서 반등을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여기서 횡보장을 가져가면 이 60K 아래의 유동성을 먹으면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장이 지속이 되면요, 보통 우리에게는 이런 L자 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횡보 구간, 이 아래쪽에 있는 FAG를 터트리냐 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래쪽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꺾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아직까지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하실 때 수익을 쫓기보다는 더욱더 방어적으로 내 시드를 지키는 전략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에 손절가는 필수죠. 여러분 손절가 필수로 걸어두시고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이 날봉을 뚫고 갈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풀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다. 계속해서 장기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피로도를 느끼실 테지만 언젠가 비트코인 2026년에 상승 곡선을 타게 될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나 버텼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에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일목구름 하단에서 상승을 깨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모든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이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제가 손절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손절이 된다까지 보여드리면서 경험을 학습지처럼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 모든 구간 코인인사이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시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이런 주기적인 실시간 차트가 좀 궁금하신 분들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 도와드리고요. 이번 주말장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면서 잘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함부로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뭐 손절 났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난리도 아닌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 차트 잘 보면서 우리 이 라인을 깨고 가는지 못 깨는지, 66.1에서 반등 받을 수 있는지 보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도 또 한번 좋은 성토할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